안녕하세요. 미국 동부 시간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한 10시 반 정도 됐고요. 제가 종종 이제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뭐 JP 모건 그리고 뭐 모르건 스탠리, 뭐 골드만 삭스 이런 데서 리포트 같은 거 이렇게 좀 보거든요. 보다가 좀 공유할 만한 거 있으면 공유를 하려 그래요. 그리고 뭐 차트라든가 좀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 그런 거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월간 투자 레터에서 참여 공동 집필자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10월에 이제 IPO에 투자하고 싶은데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살만한 거, IPO ETF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 운영 보수 0.6%니까 투자할 만하죠. 근데 오늘 좀 제가 이거는 좀 살펴보거든요. 왜냐면 이 IPO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증시가 작동을 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끝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IPO가 많아지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2020년 IPO 숫자가 뭐 1999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절반도 안 돼요. 뭐 한 30%,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 뭐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좀 뭐 어렵죠. 알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이제 소개 그 월간 투자 레터로 해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 러셀이 다음 게 러셀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IPO 그 스탁이에요. 티커가 IPO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뭐 추천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좀 눈에 들어와 가지고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락폭이 상당히 심했어요. 쭉 빨갛게 빨간만 났죠. 엄청 크게 이 몸통이 그려지고 중요한 게 제 눈에 들어온 게 요거 거래량이 상당히 늘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IPO 이 ETF의 상위 회사들의 하락이 컸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크게 하락했죠. 거래량도 상당히 늘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줄어드는 ETF를 그 살 때도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보면은 상위 요 5개 있죠. 펠러턴 그리고 우버, 줌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핀트레스트. 얘네가 약 비중이 40%가 넘어요. 근데 45%인가 뭐 43%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아까 요렇게 애들이 여기 크게 하락했잖아요. 요 말은 이 상위 회사 요 절반 정도 차지하는 요 5개가 하락폭이 컸다. 한번 개별적 확인해 보세요. 아마 하락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하락이 심하다? 앞으로 더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얘네들이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이 지금 요 주식 같은 경우 3월 저점 대비 200% 올랐어요. ETF가요. 대단한 거예요. 거의 뭐 9개월 동안 200% 올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 그런 거죠. 얘네들이 미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너무 잘 쳐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왜냐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거래하게 터졌다는 거는 조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 눈에 들어와서 공유하고요. 러셀 2000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게 3월달에 쭉 하락을 하다가 요거 영망치라 그러죠. 인벌테머라 그러는데 요게 보통 추세 반전을 의미해요. 요거 보이시죠? 네. 근데 오늘 최근에 이틀 전인가 또 비슷한 큰 뭐 패턴이 발견됐어요. 요거요. 요 같은 거 뭐 행잉맨, 뭐 교수용, 근데 뭐 몸통이 조금 짧아야 돼. 몸통이 조금 길어요. 근데 비슷한 모습이에요. 보통 요런 게 나오면 추세 반전. 여기서도 추세 반전. 그리고 차트적으로 여기서 추세 반전할 캔들로 보는 거죠. 이 차티스트들은요. 근데 이렇게 추세 반전을 하는 차트가 나왔다가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살짝 상승을 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통이 작고 위에 꼬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살짝 길어요. 요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갈 매수세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맨 끝에가 이렇게 가다가 쭉 올랐다가 쭉 내려서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뭔가 이 매수세가 부족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차트적으로는 그렇고요. 3월 달에 차트 모양, 영망치.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나타난 겨울 수영이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그리고 나오고 그다음에 하락 그다음에 매수세 부족한 캔들 그리고 또 오늘도 좀 그래요. 옵션 프리미엄하고 컨트랙하고 비교한 건데요.
이게 차트가 이 파란색이 지금 주식에 대한 이제 콜옵션이에요. 예전에 막 콜옵션이 엄청 증가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뭐 리테일, 이 투자자들이 콜옵션 많이 사고 있다. 왜냐면 그 컨트랙 개수가 뭐 10개, 100개, 이게 대량이 아니라 뭐 1개, 2개, 뭐 10개 미만, 작은 거 아무래도 돈이 좀 적으니까 이런 뭐 인스티튜셔널 걔네들보다는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션 프리미엄하고 컨트랙하고 비교한 건데요. 이게 쭉 파란 거가 이제 주식 옵션이에요. 이게 쭉 상승했다는 말은 프리미엄이 비싸지고 있다. 옵션이란 게 내가 뭐 1불이든 2불이든 10불이든 일정 프리미엄, 즉 뭐 인슈런스처럼 소량의 돈을 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값이 올라갔단 말은 수요와 공급, 컨트랙은 보다 이 살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윗돈을 주고 샀다. 근데 최근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이 프리미엄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다르게 보면은 사는 사람도 없고 옵션의 그 타임 디케이, 세타, 그게 빠르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적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옵션의 프리미엄 값이 떨어져요. 옵션 투자자들이 콜옵션을 지금 이 프리미엄에 안 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콜옵션에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에퀴라고 하는 게 주식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은 미 증시 옵션 시장에서 테슬라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 주가는 요거하고 다르게 가고 있어요. 제가 테슬라가 뭐 떨어진다 안 한다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거는 거의 트렌드 핫한 거는 테슬라거든요. 근데 보통 요렇게 옵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테슬라가 이걸 흐름을 안 따라간다는 거는 옵션 투자자들은 곧 이 흐름을 좀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만 보면은 증시가 상승할 요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미래를 읽는 이런 수정구슬은 아니에요. 그냥 옵션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 생각을 이걸 추가한 거죠. 이 액귀리 같은 경우 제가 확인을 전에 했었거든요. 테슬라 옵션 그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다른 거 보면은 다들 이제 안정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콜옵션만, 그래서 증시에 그렇게 좋은 뭐 그림은 아니다. 근데 이것도 옵션도 어디까지나 그냥 뭐 여러 개 중에 한 개일 뿐인 거니까 뭐 이렇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26년부터 66년까지 가치주하고 이 성장주 이거를 레이쇼를 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흐름이 다들 아시잖아요. 이 성장주가 밸류 스탁에 비해서 지금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격, 이 밸류가 떨어지면은 그로스가 커지면 당연히 이게 줄어드는 거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은 1940년부터 이 57년까지 이게 지금 재현이 될까라고 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뭐 그림이에요.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무슨 뭐 검은 금요일, 뭐 죄다 검은 붙여요. 뭐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요게 이제 이후 10년간, 요때 10년간의 그 대공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이 2차 세계대전이 요 45년 뭐 요쯤에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요때 시대 상황하고 지금하고 살짝 비슷해요. 뭐 40년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40년에서 혹은 뭐 50년에서 요 40년대 요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고, 그래서 과거 때 이 가치주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 성장주 대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또 똑같이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냥 그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오늘 나온 건데, 역시 골드만삭스가 빨라. 오늘 그 900빌리언 재정 지원 정책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GDP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2021년 1분기에 원래 GDP 성장률이 3%라고 애들이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3%. 근데 이거를 지금 5%로 올렸어요. 그리고 Q2부터 Q4까지는 다 그냥 그대로 뒀어요. 왜냐면 이게 아마 이 1분기만 반짝하고 나머지 때는 그냥 우리의 포캐스트대로 갈 것이다. 근데 예전에도 GS가 엄청 다른 이런 컨센서스보다 엄청 후하게 줬어요. 8.5. 다른 사람들은 3.0. GS가 했던 그 포캐스트고요. 요거를 이제 뭐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8.5, 3.6, 5.0, 3.8, 4.0, 3. 이게 비교 보면은 원래 GS가 후하게 줬는데 요번에 이 3% 이제 GDP 그로스가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5%라고 이렇게 쫙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GS가 먼저 하면은 유추해 보거나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곧 뭐 다음 주나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이제 내년 초에 GDP 성장률 업그레이드 뉴스가 많이 들릴 거예요. 뭐 이제 골드만삭스가 시작했으니까 뭐 모건 스탠리 그리고 뭐 제피 모건 뭐 다른 뭐 일본 투자사들 뭐 다 이제 아마 업그레이드 같이 동참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 따라 할 거고 이게 보면은 2021년 성장률을 원래는 5.3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5.8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년 전체적인 거는 거의 뭐 6%가 나온다고 GS는 보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뭐 4%. 그래서 참 장밋빛을 너무 그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단 뭐 미국에서 그래도 주름 잡는 투자사니까 GS가 이렇게 했다. 네,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제가 눈에 띄는 거라든가 차트라든가 그리고 뭐 옵션이라든가 그리고 뭐 투자사들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리포트 같은 거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